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그동안 강한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인데요.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볼턴을 경질을 하면서 나는 그의 많은 제안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좀 어떤 부분에서 충돌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충돌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전격 경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경질의 타이밍을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과거부터 보면 북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이란 관련된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이런 주요 대외 정책에서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를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슈퍼 매파를 할 수 있는 볼턴 보좌관의 강경 발언들이 대화의 분위기를 해소시키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 대화 분위기를 아주 어렵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불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탈레반 지도자들과의 비밀 회동 관련해서 갈등을 빚었었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지난달 16일 날에 뉴저지주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볼턴 보좌관이 참석자 명단에서 빠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 보면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대외 정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출을 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보수 입장의 총 권산을 자체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한 외교 정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북미 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도 계속 충돌 또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 지금 강경 매파의 흐름을 트럼프 정부 안에서 끌고 왔던 볼턴 보좌관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좀 전격적인 경질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경질에 대한 타이밍을 좀 봐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북한이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힌 지금 이 시점에 경질을 한 이유,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것도 아마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선희 제1부상이 9월 말에 회동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결국 미국 측에서 그 전에 뭔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북한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것의 바로미터가 볼턴 보좌관의 경질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 또 경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꺼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 최선희 제1부상의 발언이 나온 것과 거의 동시에 그 직후에 볼턴 보좌관의 경질 이것은 서로 연관돼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지금 북미 관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볼턴 보좌관이 대북 강경파였지 않습니까? 슈퍼 매파라고도 불렸었는데 이번 경질이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종합적으로요.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걸림돌의 하나가 해결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북미 관계가 지금 실무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많은 성과를 처음부터 거둘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측도 여전히 북측과 삿바싸움을 해왔고 또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의 조율이 하루아침에 바로 끝날 것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의 경질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미국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을 통해서 올해 9월, 10월, 11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북미 실무회담 한 두세 차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대한의 어떤 성과라면은 북미 간의 비핵화 평화 체제의 로드맵 정도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이제 올해 뭔가 전체적인 그림 자체를 대화적으로 그리고 흐름 자체를 실질적인 비핵화 평화 체제의 어떤 진전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경질에 대한 해석을 좀 이야기를 할 때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좀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권력 다툼, 주도권 싸움의 일환이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요? 역시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도 볼턴 보좌관 경질 소식과 관련돼서 본인도 볼턴과 좀 맞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꺼냈습니다. 예. 결국 미국 내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중심이 돼서 문제를 풀어가고 또 지금 비건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비건 대표가 만약에 이제 볼턴 보좌관의 후임으로 가게 된다면 상당한 긍정적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긍정적인 미국의 인적 구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비건 대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어떤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인물들이 포진하게 된다면 주요 부서에 포진하게 된다면 흐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앞으로의 대북 정책은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질문 좀 드려보면 후임이 누가 되느냐도 좀 관심사입니다. 볼턴 보좌관의 후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당장 이제 실무 협상 재개라는 실무를 맡게 될 텐데 교수님께서 누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 입성할 때 비건 대표도 물망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대북정책 특별대표라고 하는 직함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이것이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수석 대표이긴 하지만 상당히 격이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그 볼턴 보좌관의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예. 또 지금 이제 북미 실무회담에 미국 쪽의 수석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인물들이 계속 비건 대표와 역할을 또 공유해왔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만약에 백악관에 입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대북 실무 접촉의 라인들은 여전히 자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북한의 반응일 텐데요. 일단 어떤 형식으로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십니까? 역시 북한은 공개적으로 아마 환영하는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특히 볼턴 보좌관에 대한 북한의 비토, 북한의 부정적인 입장은 계속 공개리에 입장 표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심지어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도 북한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정책 라인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볼턴 보좌관이 경질됨으로써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미국의 대북 협상 라인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의 입장 이것이 이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점에서 어쨌든 볼턴 보좌관의 경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북한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북미 실무회담의 조기 개최 쪽으로 북한도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경질이 결과적으로 북미 대화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될 텐데 정부가 신경 써야 될 부분,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에 있어서 방점을 둬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측에서도 지금 정용 안보실장과
미국의 지금 새로 진영이 짜질 국가안보 보좌관 라인이 얼마만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예. 만약에 비건 대표가 간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그런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여전히 중개자, 중매인 촉진자 역할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수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외교 라인이 총동원돼서 북미 실무회담의 우선은 성공,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외교적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북미 또 남북 차원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전격 경질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 의미에 대해서 김용현 북한대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